시사직배송 오늘은 4.16 7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직배송 양종화입니다. 2014, 4.16. 이 아픈 숫자로부터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새벽 12시로 세월호 책임자 처벌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법 개정으로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연장이 됐고요.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실에 닿기 위한 시간도 1년 6개월 연장이 된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서 시사 직배송에서는 7주기를 맞는 4.16의 풍경을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4.16 시사배송도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석순 전 YMC 사무총장, 안순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똑똑,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어떤 기억은 매번 배송돼야 된다. 4.16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 배송을 맡은 안술래입니다. 오늘따라 방송하기 전부터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요. 두 분은 7주기를 맞는 마음 어떠세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촛불도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되게 좀 야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깨동무가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다짐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저도 이맘때쯤 되면은 마음이 다시금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마 다들 마찬가지실 텐데 그럼요.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다짐이나 마음들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뎌졌을까 봐 참 무서워요. 다시 봄입니다. 7번째 맞는 봄. 지난 7년 동안 세월호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저희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발. 자, 어머님들 그리고 일반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유족 150여 명은 오늘 세월호 3법의 통과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특별법 자체는 미흡하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속칭 말하는 대통령의 그 7시간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포함 이게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대통령이 뭘 했길래 저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대체 시킵시다. 시킵시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결함으로 기도해 주셔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냥 흘러가는 수많은 봄이 아니라 2014년의 봄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렷하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이제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세월이는 진행 중입니다. 왜 아직도 진행 중이냐고 하냐면 원인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세월호가 왜 기울었는지, 승객을 왜 대기시켰는지, 그리고 해경은 왜 태선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대해서 원인이 밝혀진 게 없고, 한편으로는 생존자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생존자들에게 배상금, 위자료 지급을 했지만 이분들의 생계 그리고 후유장애 치료하는 비용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존자들 중에 일부는 지난 화요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국가적 재난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추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또다시 세월호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속 시원하게 아직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봄 4월 16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7주기를 맞아서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산에 7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아 4.16 기억전시관도 특별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늘 드나들던 곳이지만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는 유가족들. 고 신호성 군의 어머니 정부자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참. 2015년 4월에 개관한 4.16 기억전시관은 올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지난 7년간의 시간을 기록한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희생자들의 유류품은 물론이고 4.16 기억교실의 발자취까지 담고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글씨도 좀 쓰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는 시민이 써준 거와 부모가 써준 게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간절히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5년 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을 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정작 주인공이 없었던 눈물의 졸업식. 이게 졸업식을 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빈 의자에 꽃다발을 갖다 놓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때는 아이 교복 입고 갔어요. 이때만이라도 좀 울고 싶지 않았고 교복을 입고 졸업을 하고 싶었어요. 애가 돼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라고 할까요? 재학 중에 숨지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열린 5년 만의 졸업식. 축하도 박수도 없는 빈 의자에 아이들의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가자. 엄마 괜찮아, 아들. 다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엄마 정부자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중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미래 세대들에게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책상을 보고 이런 글씨를 보고 이렇게 아프지만 우리 아픔에서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 된다. 미래 세대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고.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지난 진상조사와 1월 책임자 세월호 처벌을 유족들은 약속했던 성역 없는 문재인 진상조사를 대통령이 요구하며 직접 나서야 거리에 한다고 섰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정부자 씨도 함께였죠. 고 신호성 군 어머니 등 일부 유족들은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유족들과 함께한 시민들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에 문을 연 4.16 민주시민교육원. 안산교육지원청에 임시로 마련돼 있던 4.16 기억교실. 희생된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실과 교무실이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방은 몇 반이었어요? 2학년 6반.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이곳은 처음이라는 정부자 씨. 책걸상은 물론 사물함과 칠판 등 아이들의 추억이 묻은 물건이라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해 놓은 4.16 기억교실. 호성이의 책상도 그때 그대로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을, 때로는 엎드려 시를 썼을 아들의 책상. 너무 생생해서 마주보기 힘들었던 그 책상입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오면은 잘 앉아있지도 않았었는데 어제 아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엄마 귀 아프다 그래서 기도 파주고 했었는데 어릴 때의 모습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꿈이라며 부모님께 시를 써주곤 했던 호성이.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엄마 기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호성이한테 딸 같은 아들이라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아빠하고 싸운 얘기, 할머니하고 있었던 얘기,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 오히려 저가 아들을 더 의지를 많이 했나? 오히려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엄마가 마음이 걸려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생전에 부르는 것은 쉽지만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부모라고 시를 썼던 호성이. 정부자 씨는 지난 7년 동안 매 순간 그 구절을 절감했다고 말합니다. 호성, 아들 사랑해, 미안해. 그런데 보고 싶다. 벌써 7년이야. 별일 없지? 아직은 엄마가 할 얘기가 없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엄마 잘 해볼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거리로 나섭니다. 세월호 7주기 전 마지막 토요 촛불 피켓팅을 하는 날.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촛불은 들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라도 한번 해보려고. 나이는 많지만 그냥 촛불 하나라도 보태려고 나갔어. 지난 1월 25일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드는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입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왜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없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말을 안 해주니까 지금 7년째 이러고 있는 거고요. 집결 장소는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 7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전국의 촛불지기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정부자 씨 눈에 띈 반가운 얼굴, 바로 광주분들입니다. 아니 왜 기겁을 멍은 어때요? 멍은 어때? 괜찮아?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다. 속이 상하지? 속이 뒤집어지지? 그래. 아이고 정말 속상해서. 한 바퀴 갈게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 4.16과 5.18은
하나라는 마음으로 지난 7년의 세월을 울고 웃으며 함께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막 회의하면 새벽에 나와요. 우리 지금 7주기 지나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고립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거는 믿고 계시고 힘내서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7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 힘들다는 정부자 씨.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가족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건 7년의 세월 동안 손 놓지 않은 분들의 진심 덕분입니다. 국가로부터 이 상처를 받고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이 전국에 다 있어서 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행동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대통령님 바쁘신 것도 아는데 대통령님 되실 때 새로운 특검 만들어서 원 없이 이 엄마 아빠들이 진짜 원 없이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진상규명 좀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작디 작은 촛불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책임감이야말로 보성이가 썼던 싣구자 엄마의 약속입니다. 사랑해, 괜찮아. 엄마 다시 힘을 낼게. 이렇게 아들과 약속하는 엄마 정부자 씨를 보니까 다 엄마 마음은 똑같거든요. 참. 사실 이 기억교실을 단원고에다 두느냐 마느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원만하게 좀 해결이 돼서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그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기억교실 다시 두게 된 것 같아요. 이 기억교실에서 세월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좀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산에 가시면 모두 다 함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때 팽목항에 굉장히 많이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구에 현수막에 관련해서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현수막의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세월호와 특별한 공감을 나누고 있는 광주 전담의 4.16 7주기입니다. 그 광주의 풍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벌써 7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이 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구 푸른길 세월호 촛불지기들입니다.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의 회원들이기도 하죠. 구별로도 모이고 또 동별로도 모이는데 남구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가 약속 시간입니다. 매주 만나는 식구 같은 회원들. 날씬하십니다. 편의점 하시는 사장님이고 여기는 지역에 있는 그냥 학부모예요. 엄마. 네, 학부모시고 다 직업을 갖고 계셔서 일 끝나고 오든가 아니면 생업 중에 월요일만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해요.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다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를 할 수가 없게끔 했잖아요. 하늘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때. 안녕하세요. 퇴근 시간에다 빗길이라 마음이 바빴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이라는 촛불지기들. 아니 늘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말과 행동을 해야 되니까 올 수밖에 없죠. 퇴근해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같이요. 남이잖아요. 남 일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남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 가족, 또 하나의 가족. 매주 콘서트 같은 문화제를 열었던 첫 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3번은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길 위에 선 지 7년째.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마음은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이웃의 마음이니까요.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 처벌 안 되고 놀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5.18 세월호 이제 그만 좀 우려먹었어 이런 말씀들 솔직히 나도 상처받기는 하는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잖아요. 이거 진상을 좀 규명해주고 이 엄마들, 이 부모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달라. 이거를 바라는 거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감은 때론 강력한 치유제가 됩니다. 유민 아빠로 알려진 김영호 씨가 광주에서 느낀 것도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3년 전 광주에 정착한 영호 씨는 농부가 됐는데요. 서서히 일상을 회복 중입니다. 죽지 말라고 손으로 정성스럽게 심어주는 거예요. 농사 짓고 나서 불면증도 사라졌어요. 제가 일베들한테 공격받고 또 같은 편인 줄 알고 우리 편이 나를 욕할 때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잤어요, 밤에. 흙하고 항시 대화하면서 흥얼흥얼 저 혼자 노래 불러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흙이 저를 욕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그냥 땀 흘린 만큼 주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생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드는 일인지 알게 됐다는 영호 씨.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떠올랐던 것은 묵묵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안아줬던 광주였습니다. 광주에 왔는데 제가 놀랬던 게 그거예요. 세상에 다니는 차 몇 대 지나가면 노란 리본 붙여있고 노란 리본 붙여있고 또 금우지구 쪽에 이제 제가 기거를 하게 됐는데 그쪽 식당을 가는데 식당에도 곳곳에 붙여 있는 거예요. 너무 편했어요.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 한마디보다 말 안 타라도 리본 하나 붙여주고 또 가방에 학생들이 리본 덜렁덜렁 하면서 이제 달아주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돼요, 저한테. 4월의 꽃만 봐도 화가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픔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영호 씨는 이제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유민이를 더 자주 기억하려고 하죠. 50등 하면 아빠 담배 끊을 거냐고 그 약속 둘이 하는 거예요. 유민이는 아빠 50등은 힘들고 100등까지 하자. 정규 100등 하면 아빠 담배 끊을 거지 그 얘기거든요. 이거 5년 만에 찾았을 때 이거 읽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대화하는 것 같아서. 유민이를 삼켜버린 것 같아 6년을 피해 다녔던 바다. 하지만 이제 바다를 보며 꼭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게 아빠의 약속이니까요. 참 모지레기 아무것도 세상 물정도 모르던 아빠가 이렇게까지 많이 깨어났다는 거 알면은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유민이도. 유민아, 보고 싶고 많이 그립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 아빠가 죽을 때까지 밉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줄게. 진짜 많이 사랑한다, 유민아. 어떤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돌고 돌아 2021년 청소년들에게까지 온 세월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봉선 청소년 문화의 집의 키워드는 안전.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피켓팅, 댄스, 웹툰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천 중입니다. 문화의 집 한켠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공간. 이곳 역시 청소년들이 직접 꾸민 공간인데요. 일상 속의 추모 공간은 아이들에게 세월호를 7년 전 일이 아닌 현재 자신의 일로 공감하게 해줬습니다.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밝혀지지 않는 게 많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해 가려면 우리가 잊지 않고 같이 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 맨날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시작되니 더 알고 싶고 더 찾게 됐다고 합니다. 1시간 반이나 되는 세월호 다큐멘터리도 관심 있게 보면서 집중하는 아이들. 세월호 7년. 이제 세월호는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선택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림. 그리는 동안 아이들은 세월호와 공감하며 한 뼘 더 자란 것 같습니다. 다 그렸어요? 네. 뭐라고 썼어요? 4월 16일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이런 그림을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언니 오빠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공감해가지고 같이 기억하려고요. 건강한 방식으로 꾸준하게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아이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들 정말 기특하고 고맙네요.